안녕하십니까, 휴경 선생님입니다. 자, 6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끝이 났습니다. 이번 시험을 놓고 굉장히 좀 말이 많아요. 재학생들 입장에서는 6월 모의고사 바로 직전 시험이 4월 모의고사였잖아. 선생님 분명히 수업 시간에 교육청 모의고사와 평가원 모의고사를 비교하면 안 된다. 이건 완전 다른 성향의 시험이다 라고 했었는데, 재학생들은 4월 달에 그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시험을 봤겠지? 4월 달이 비교적 쉬웠거든? 근데 이번 시험 보니까 오이씨 갑자기 왜 이렇게 난이도가 높아지는 거야? 왜 이렇게 어려워? 재학생들의 반응은 이런 거였고, 재수생들의 반응은 이번에 재수생들이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시험을. 근데 재수생들의 반응은 뭐냐면 작년 수능이나 비슷하네, 또는 작년 수능보다는 그래도 좀 쉬운 것 같은데, 이 느낌. 그러니까 재학생과 재수생이 같은 시험을 봤지만 그 받아들이는 온도가 완전히 달랐다. 재학생들은 그 난이도에 너무 당황을 했고, 재수생들은 작년 수능도 이랬어, 이런 느낌으로 이제 시험을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반응이 다르다 보니까 이러저런 얘기들이 많아요. 일단 선생님이 총평을 통해서 이번 시험은 이랬고 앞으로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방향을 좀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번 시험을 보면 참 의미 있는 시험이죠. 재학생들의 입장에서나 재수생들의 입장에서나 의미 있는 시험이야. 재학생들의 입장에선 처음으로 재수생하고 붙어봤다, 박살났다, 뭐 이런 경험. 재수생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뭐 사설 모의고사나 이런 것만 그냥 맨날 보다가 오랜만에 시험다운 시험 한번 봤다, 평가원 모의고사 봤다, 뭐 이런 느낌. 왜냐면 재수생들은 주로 뭐 학원이나 이런 데서 사설 모의고사를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보잖아. 근데 이 재수 N수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사설 모의고사는 또 재학생들이 이렇게 전국적으로 시험을 같이 보지 않으니까 재수생들 입장에서는 내 위치가 지금 어떤 거야, 이게 잘 가늠이 안 된다고. 그죠? 그래서 이제 둘 다 의미가 있는 시험이었는데, 재학생이나 재수생. 일단 여러 의미가 있죠. 재수생이 포함되면서 그것도 7만 명 이상의 재수생. 올해 재수생 엄청 많네. 여기에 반수생이 더해지면 10만 명이 훌쩍 넘어갈 거란 얘긴데 재수생이 포함이 됐다. 그래서 객관적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선생님이 3월 모의고사 이런 거 해설 강의할 때는 재학생들 정신 차리라. 너희의 전국적인 어떤 위치, 본인의 객관적 위치는 교육청 모의고사를 통해서는 파악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었어요. 이번 평가원 모의고사를 통해서 나의 진짜 실력이 이 정도였구나. 더 사실은 아니야. 왜냐하면 더 강력한 존재들이 남아있어. 반수생과 이번에 시험을 보지 않은 장수생들. 장수생, 오래 사는 애들이니? 막 3수, 4수, 5수 이렇게 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막 의대 갈 거야, 의대 갈 때까지 시험 볼 거야, 막 이런 애들이 있다고. 그런 친구들 중에 아직 시험 안 본 애들이 있고, 반수생들은 아직 대학교 기말고사 기간이기 때문에 아직 대학교가 방학을 안 한 상태지. 그리고 반수생들 입장에서는 한 학기 동안 대학 생활하면서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했죠. 수능 공부를 제대로 붙은 적이 없어. 지금 앞으로 더 강력한 애들이 기다리고 있다 라는 건 분명한 사실이야. 수능 출제 방향이 이 정도가 되겠구나, 이런 방향으로 출제되겠구나를 예상할 수 있는. 왜? 이번에 출제한 평가원에서 수능도 주관을 하거든. 알겠죠? 이런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자, 응시 인원 한번 볼게요. 여기 잘 봐요. 전체적인 응시 인원은 보면은 2020학년도에 54만 명, 그 다음 48만 명, 48만 3천, 그 다음 48만 2천, 이번에 47만 7천. 전체적인 인원은 계속 어떻게 되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죠. 왜냐면 세대 자체가, 여러분들 세대 자체가 애를 많이 안 낳은 세대라서 학령 인구가 점점점 감소하고 있잖아. 난 뭐 먹고 살지? 뭐 어쨌든 애들 숫자가 점점점 줄어든다 이거야. 그런데 여기 잘 봐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잘 봐야 되는 게, 졸업생의 숫자 봐봐. 7만 8천에서 6만 6천 줄고 6만 7천 비슷하다가 이번에 7만 6천 갑자기 훅 뛰지. 졸업생 등이 무슨 뜻이야? 재수 N수를 말하는 건데, 이번에 반수나 장수생들이 시험을 많이 안 봤다고 하는 걸 가정하면 재수생들인 거지. 재수생의 숫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전체 인원에서 재수생이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작년에 비해 훨씬 높아졌다는 걸 알 수 있지. 여기서 재학생들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재학생들은
3월, 4월은 지들끼리 이렇게 붙었다가 이번에 뜨끔했을 텐데 졸업생의 숫자가 이 정도야.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봐. 1등급이 몇 프로까지니? 4%까지잖아. 그 1등급 인원이 채워지면 나머지는 등급이 하나씩 밀리는 거 아니야. 그래서 재학생들 입장에서는 나 그렇게 못 본 것 같지 않은데 왜 등급이 하나 떨어졌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 이번에. 재수생들이 보통 1등급의 거의 절반 이상을 먹어버리고 재학생들도 2등급도 많은 퍼센티지를 먹어버리기 때문에 재학생의 입장에서는 3, 4월과 비슷한 수준으로 시험을 봤다면 한 등급씩 떨어지는 그런 시험이 됐을 수 있습니다. 알겠죠? 이런 시험이었다. 자, 그럼 난이도가 어땠느냐? 어려웠습니다. 어려웠는데 여기 매우 어렵다고 쓰진 않았어요. 왜냐면 작년 수능은 선생님이 해설 강의할 때 매우 어려움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근데 이번 6월 평가원 모의고사는 그냥 어려움. 이 얘기는 뭐냐면 작년 수능보다는 이번 6평이 더 풀만했다. 너희는 작년 수능을 봤지. 작년 수능 본 거 생각해보고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생각해봐. 어느 게 더 어려웠던 것 같아? 수능이 더 어려웠죠. 채연이는 어떻게 생각해? 작년 수능이 어려웠지. 어떻게 생각해, 은지이도? 수능이 어려웠죠. 이게 재수생들의 반응인데 작년 수능이 더 어려웠다. 그런데 등급 컷을 보면 작년 수능이랑 별반 차이가 없어. 잘 보시면 화작 예상 1등급 컷이 화작 선택자는 86점에서 7점 정도. 언매 선택자들은 예상 등급 컷이 83점 정도. 야, 작년 수능보다 컷이 1, 2점이 더 낮잖아. 이게 어떻게 화작 선택자들은 비슷한데 언매 선택자들이 지금 낮잖아 더. 그러면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선생님. 그럼 작년 수능에 비해서 언어 매체가 그 선택 과목 언어 매체가 되게 어려웠나 보죠. 웃기시네. 언매 자체도 작년 수능이 더 어려웠어요. 그런데 왜 이런 사단이 났느냐?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돼. 이걸 보면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있어. 국어 영역 되게 어려운가 봐. 나 국어 못하는데 큰일 났어. 이런 애들이 있고 이상하다. 눈치 빠른 애들이 이 생각하지. 작년 수능이 분명히 더 어려웠던 것 같은데 왜 컷은 더 낮지? 올해 아이들이 등신이구나. 이 생각. 대학 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똑똑한 거죠. 분명히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줄게요. 선생님은 이제 작년 수능 해설 강의도 했고 지금 이번 6평 해설 강의도 하고 있고 작년 수능이 더 어려웠던 게 맞습니다. 작년 수능이 전반적으로도 그렇고 이번에 어려웠던 독서 영역 아무리 어려웠다고 해도 작년 수능이 더 어려웠어. 그런데 컷이 이렇게 나왔다는 건 올해 선생님이 올해 처음 시작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 올해 아이들이 최근 10년간 최저 학력 수준의 아이들이다. 교육청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 6.25 이래 최저 학력 수준. 우리나라의 미래를 어둡게 할 아이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왜냐면 고등학교 입학할 때부터 코로나 겪은 애들이 올해 고3 올라왔거든. 중3에서 고1 올라가면서 코로나 터진 애들. 고1, 고2를 제대로 학교 생활을 못한 애들이 고3으로 올라왔어. 학력 공백이, 학습 공백이 굉장히 심한 아이들이 지금 고3이 되어 있다. 라는 게 여실히 드러나는 시험이 이 시험이야. 이 컷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알겠나요? 이런 시험. 희망을 가지란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대다수의 아이들이 학력 수준이 떨어져 있을 때 내가 열심히 하면 쭉쭉 치고 간다. 왜냐하면 평상시 코로나 없었던 시절의 수험생들이라면 수험 생활을 하면서 공부 열심히 한다고 내 성적만 쭉쭉 올라가진 않아. 다 같이 공부하니까. 근데 코로나 세대 아이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공부를 많이 안 하는 게 습관이 돼 있기 때문에 대다수가 그냥 널브러져 있어 이렇게. 근데 나 혼자 공부를 한다? 올라간다. 열심히 하는 아이들은 자기 생각보다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다. 이거의 결론이야. 알겠나요? 시험 난이도는 작년 수능보다 쉬웠으나 등급 컷은 오히려 낮다. 이거 뭔가 얘들의 학력 수준에 문제가 있다. 고로 너는 희망을 가져야 한다. 이런 시험이었어요. 자, 최근 3년간 6평대 수능을 비교해 볼게요. 왜냐면 애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6월 평가 모의고사 이 정도인데 수능은 난이도가 어떻게 될까요? 막 이렇게 물어봐. 내가 뭐라고 그럴 것 같아?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걸? 내가 수능 내니? 근데 애들은 뭔가 누구한테라도 기대고 싶은 거야. 이렇게 어려웠는데 수능도 이렇게 어려운가요? 선생님 제발 좀 답을 주세요. 난 답을 못 줍니다. 나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뭐 난이도에 대해서 이럴 거라고 예단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기꾼이라고 보시면 돼요. 모르는 거야. 작년 생각해봐. 6평 어려웠다가 9평 너무 쉬웠다가 수능 박살 이렇게 내버리잖아. 누가 알아 이거를. 평가원 출제 교수님들이 알겠지. 사실은 교수님들도 몰라. 본인들이 문제를 내놓고도 이게 컷이 얼마나 나올지 본인들도 짐작 잘 못하니까. 그죠? 다만 이제 흐름이 이랬다. 2021학년도에는 6평 1등급이 91점이었는데 수능은 88점이었다. 6평보다 조금 어려웠다. 알겠죠? 그 다음에 2022학년도 작년에는 1등급 컷이 화작은 90, 원매는 86 이 정도였는데 수능에서는 85, 84로 뚝 떨어졌다. 어려웠다. 자, 이번 시험은 화작이 1등급이 87, 원매가 83점 정도 되는데 아직 확정 컷은 아니지. 이건 이제 예상 등급 컷인데 수능은 어떻게 될 것이냐? 모르겠다. 그동안은 6평보다 조금씩 어려웠는데 과연 이번 시험보다 더 어렵게 낼 것이냐? 뭐 선생님이 주관적인 생각을 말해달라고 한다면 그럴 것 같진 않아요. 이번 시험이 조금 어려웠기 때문에 뭐 비슷한 난이도로 간다 정도는 될 수 있어도 이거보다 더 어려워진다? 그렇게 되면은 애들이 너무 고생할 텐데 라는 생각은 들어서 평가원도 그 생각 할 거 아니야. 평가원 입장에서는 충분히 알고 출제를 했어. 지금 애들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고등학교에 올라왔다라는 걸. 학습 공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걸 알고 출제한 거거든. 그랬을 때 평가원에서 이런 거잖아. 시험지 툭 던져보고 올해 아이들 수준 요 정도? 오케이. 그거 보고 이제 9평 내고 9평에서 한 번 더 시험지 툭 던져놓고 너희들의 성적이 진짜로 이 정도구나. 그 다음 이제 거기에 맞춰서 수능 문제를 구상을 하게 되지. 알겠죠? 수능 난이도가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 모른다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니네가 기대하는 건 이런 거지. 제발 이보다 쉬워진다고 말해줘. 아니,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공부해야 된다고 선생님한테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주고 싶느냐. 이보다 어렵다고 생각하고 공부하세요. 시험이라고 하는 건 쉬워질 거라고 가정하고 공부하면은 막상 시험장에서 좀 어렵게 출제됐을 때 박살이 나는 거야. 작년 수능 정도의 난이도로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 공부한 애들은 그보다 살짝 쉽게 나오면 더 쉽게 풀 수 있는 거지. 시험이라고 하는 건 원래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EBS 연계율. 선생님 EBS 분석의 신 강의 들었잖아. 연계지문 좀 봤어요? 이야 이거! 자, EBS 연계지문 문학 중심으로 연계가 이제 많이 느껴졌을 거야. 독서도 연계됐고 선택 과목도 연계됐는데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끼는 거 아마 문학 쪽이었겠지. 일단 EBS 발표 자료는 51%, 그러니까 50% 연계가 지금 그 평가원의 기조잖아. 딱 맞춘 거예요. 50% 정도 연계가 됐고 영역별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선생님 분명히 얘기했어. 3월, 4월 교육청 모의고사는 EBS 연계 시험이 아니다. 교육청 모의고사는 EBS 지문을 오히려 피해가는 속성이 있다. 왜냐면 EBS에서 중요한 작품을 출제해버리면 수능에 낼 게 없잖아. 교육청 모의고사는 3월, 4월, 7월, 10월 많은데 주요 작품을 다 내버리는 수능 출제위원들이 쟤네들이 내버렸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교육청 모의고사에 출제된 걸 수능에 또 낼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교육청 모의고사는 EBS가 아무 상관없는 시험인데 이번 평가원 모의고사는 수능하고 출제 방식이 동일하기 때문에 연계가 됐다 이거야. 그러면 9월 평가원도 연계가 될 거라 이거지. 수능도 연계가 될 건데 어떤 식으로 연계가 될 거냐는 선생님이 좀 얘기를 해줄게요. 알겠죠? 자, 일단 영역별로 보면 독서 영역 역시 비문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6평 실시되기 전에 바로 직전에 선생님이 영상을 찍어서 줬잖아. 그때 뭐라고 그랬어? 1번부터 45번을 순서대로 풀면 등신이다. 그렇게 푸는 순간 멸망할 것이다. 앞부분에서 정신을 잃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1번부터 17번이 독서, 18번부터 34번이 문학,
35에서 45가 선택 과목인데 선생님이 그랬죠. EBS 학습이 충분히 돼 있는 친구들은 문학 먼저 다 풀고 그 다음 어디로 가라고 그랬어? 선택 과목 풀고 마지막에 독서 영역을 푸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어떻게 풀어라. 그 안에서도 세부적으로 다 선생님이 알려줬잖아. 타임어택 강의에서도 이렇게 풀어야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할 때 문제 푸는 순서도 다 알려줬었지. EBS 학습이 잘 아직 안 돼 있는 친구들은 선택 과목 먼저 풀고 그 다음 문학 풀고 그 다음 독서를 마지막에 풀어라. 독서 안에서도 1번에서 3번 독서론을 먼저 풀고 그 다음 가나형 지문 풀라고 그랬습니다. 길다고 뒤로 빼지 말고 가나형 풀고 그 다음 남은 4문제짜리 2개가 어려울 텐데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먼저 풀고 본인 스타일 아닌 걸 마지막에 풀어라. 다 했던 얘기야. 그 문제 푸는 순서를 잘 지킨 친구들은 시간이 막판에 좀 부족했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마지막에 독서 영역 과학 지문이 남았다. 어차피 너네 그거 풀어도 틀려. 찍으나 푸나 거기서 거기야. 그런데 만약에 순서대로 풀어갖고 마지막에 내 화작 선택인데 마지막에 작문 하나를 못 풀었다. 이건 다른 거지. 거긴 시간만 있으면 다 맞을 수 있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문제 푸는 순서가 중요했다. 독서가 어려웠고 과학 지문이 해리였다. 이거 읽으면서 어떤 판단이 들었냐면 과학 지문 이렇게 읽으면서 왜 안 들어가지 머리에? 내가 왜 이러지? 정신 차리자. 정신을 차리고 다시 읽었는데 왜 안 들어가지 머리에? 이렇게 되더라고. 그때부터 선생님은 살짝 메모를 포인트가 되는 부분을 메모하면서 정보들을 연결하면서 읽었더니 이거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더라고. 내가 이 정도였으면 여러분들은 오죽했겠냐고. 굉장히 어려웠겠죠? 자, 일단 남은 시간 동안 해야 되는 거 비문학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돼요. 고난도 독해 연습. 선생님도 다음 강의를 이제 최고난도 독서 이런 강의들이 이제 예정돼 있지. 고난도 독해 연습을 좀 하고 이번 과학 지문 같은 그런 지문이 어디에 많으냐면은 경찰대 시험 문제 이런 데 좀 많아요. 그런 것들을 선생님이 이제 앞으로 다루게 될 거예요. 최고난도 독서 강의에서. 그 다음에 지문을 토대로 답의 근거를 찾으려고 해야 돼. 어렵고 정보량이 많을수록 지문의 어딘가에서 답의 근거를 끌어내려고 해야지. 지문을 읽고 나서 머릿속에 남아있는 이미지, 혈병이라는 게 나왔어. 혈병. 이게 뭐지? 일단 이미지. 그 덩어리로 남아있는 이미지. 그걸로 푸니까 틀리는 거야. 세부적인 정보는 지문을 근거로 해서 풀어줘야 돼. 알겠죠? 그 다음 문학은 뭐 쉬웠다고는 안 할게요. 적절했다. 어렵지도 않았거든. 적절하게 잘 출제가 됐고 EBS 체감 연결이 높았을 것이다. 선생님 분석의 신 강의를 들었던 친구들은 거기 별표 표시가 별표 0개부터 5개까지 돼 있는데 출제 가능성 위주로 이번에 연계된 세 작품 현대시, 향하 선생님 별표 4개 쳐놓은 작품이죠. 고전시가 자도사 별표 4개 쳐놓은 작품이죠. 고전소설 소현성록 별표 5개 강의 돌려보면 이거 올해 수능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별표 0개부터 5개까지 있는데 연계 지문은 전부 다 별표 4개, 5개만 출제가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눈에는 어느 게 출제 가능성이 높고 이런 게 안 보이겠지만 내 눈엔 보여. 그거 다 잘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작품들이 출제가 됐지. EBS 문학은 다 씹어먹고 시험장에 가야 된다. 알겠나요? 자, 남은 시간 동안 문학은 개념이 부족한 친구들, 예를 들면 보기 박스에 뭐 서술자가 어떤 인물을 초점화하여 그의 시각으로 막 이런 것들이 나왔잖아. 문학에서 꽤나 이제 어려운 문제라고 평가받는 문제인데 그런 걸 이해를 못했다. 이게 백주사의 시선으로 본 건지 서술자의 시선으로 본 건지 아니면 거기 농민들의 시선으로 본 건지 모르겠다 이런 거. 이런 사람들은 개념학습 플러스 영역별로 시는 이렇게 읽는 거고 소설은 이렇게 읽는 거야. 영역별 감상법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EBS 학습이 문학은 중요하다. 선생님 EBS 공부 이렇게 하라고 그랬죠? 문학은 빠삭하게 분석적으로 독서 영역은 한 번쯤은 풀어봐야 한다. 선택 과목은 EBS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었습니다. 역시 문학에서 EBS의 파괴력이 있었다. 자, 그 다음에 화작 선택자들 손 들어보세요.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더군다나 여러분들은 최근에 선생님이
한수 모의고사하고 선생님하고 같이 만든 그 화작 모의고사를 최근에 이제 5회를 풀었잖아. 비슷하지 문제들이 보니까 스타일이 다 비슷비슷했을 거야. 평이하고 뭐 특별히 신유형이다 할 만한 건 없는데 문제 스타일 자체를 살짝 꼬아놓은 측면은 있어요. 근데 뭐 그렇게 신유형이라고 할 만한 건 없다. 화작 융합 지문이 가운데 5문제짜리 땅 박혀 있었지. 거기서의 관건은 시간 단축이었고, 그죠? 자, 남은 시간 동안에 화작 선택자들은 지문 유형별 독해법 학습. 발표 지문은 이렇게 읽어야 돼. 토의 토론 지문은 이렇게 읽는 거고, 협상 지문은 이렇게 읽어야 돼. 플러스 문제 유형별 풀이법. 장문의 문제 유형 5가지. 그 문제 유형별로 어떻게 푸는 것이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 것인지. 그거에 대한 공부를 좀 하세요. 자, 다음에 언어 매체. 어려웠다고 안 써있지? 적절했다. 이 정도 난이도면 적절하다. 수능이 이 정도로만 출제되면 괜찮을 것이다. 꽤나 적절하게 출제됐어요. 언매 선택자 손 들어보세요. 너무 어렵디? 그렇진 않았죠? 적절하게 출제가 됐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안 가르친 개념이 나오디? 그런 거 없었을 거야. 다 여러분들이 공부해본 개념들과 관련된 언어, 즉 문법 문제. 그 다음에 매체 지문이 뭐 TV, 방송, 뉴스 이런 거는 맨날 보던 건데 포스터. 근데 이런 것도 뭐 잡지 이런 거 작년 6평에도 나왔었고 비슷한데 실시간 인방이 나왔죠. 인터넷 방송. 이런 거는 기존에 좀 이제 찾아보기 힘든 지문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출제가 된다. 매체 지문이 좀 다양화되고 있다. 다양한 매체. 알겠죠? 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언어, 즉 문법은 완벽한 개념 학습이 중요하고 그 다음 매체 쪽은 실전 적용 능력, 다양한 형태의 매체 지문을 접해보는 것이 좋다. 우린 최근에 언매 5회, 언매만 따로 했잖아. 역시 한수 모의고사 선생님하고 같이 제작한 그 미니 모의고사 같이 수업 시간에 했었죠? 그것보다 특별히 더 어렵디? 그렇지는 않죠. 실전 적용 능력이 중요합니다. 자, 선생님 강의 목표는 내가 가르치는 내 새끼들은 전원 1등급을 만들겠다. 이걸 목표로 하는데 지금 이렇게 어려워도 가능한가요? 가능해요. 남은 시간 잘 생각해봐. 남은 시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수험 생활을 제대로 하는 게 여러분들이 3월부터라고 보면 3, 4, 5, 3개월밖에 안 됐어. 지금 6월 초니까. 앞으로 남은 시간 6, 7, 8, 9, 10 남은 시간이 더 많다. 단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러니까 시험을 이번에 생각보다 잘 봤다고 해서 자만할 필요 없겠지. 잘 못 봤다고 좌절할 필요도 없다. 왜? 모의고사. 고사, 시험, 모의, 가짜. 가짜 시험. 가짜 시험이야. 이 점수는 여러분들 수능 성적의 1%도 반영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내신에도 들어가지 않아. 그러니까 이 시험 결과를 두고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지만 분명히 앞으로 성적 올리기 위해서 해야 될 걸 말해줄게요. 약점 파악되어 있어야 돼. 이번 시험을 본 결과 나는 정보량이 쏟아지는 과학기술 지문이 정말 약하구나. 이런 지문 많이 좀 풀어보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겠어. 나는 경제 지문이 진짜 경제학적 내용을 다룬 그런 내용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경제라는 말만 나와도 막 두드러기가 난다. 역시 나는 그쪽이 약하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선생님이 지금 언매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했는데 난 문법 5개 중에 3개나 틀렸네? 유학을 가야겠다. 또는 이거는 좀 문제가 있구나. 어떻게 보완학습을 할까?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보완학습을 하는 기회로 삼도록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큰 발전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알겠죠? 자, 총평은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고 우리 해설 강의에서 봅시다.